오프닝에서 이 여야 그리고 정치권의 협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분이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8881번 쓰시는 분 뒷번호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3599 문자를 번호를 쓰시는 분은 바른 정치를 한다면 야당의 이런 이짐에 그런 부분들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보내신 분도 계시고요. 여야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4984님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2부에서는 이 통신비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매달 통신비로 얼마를 지출을 하십니까? 지난해 이 통계청 조사를 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달에 내는 통신비가 약 14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이상 내신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통신비가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인하 정책을 또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좀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가계소득에서 이 통신비 지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되시나요? 예. 통신비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제 통신요금하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드는 기기 구입 비용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매년 가계 통신비를 내고 있는데요. 가구 평균이니까 한 16만 원, 17만 원까지 하다가 최근에는 한 15만 원 안팎 정도로 약간 떨어졌는데 평균 가계에서 15만 원이니까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집들은 한 3, 40만 원 나오는 집도 있고 네. 조금 1, 2인 가구는 조금 덜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가게마다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식료품비, 그다음에 교육비, 그다음에 통신비입니다. 주거비보다 의료비보다 더 많이 주거비나 의료비보다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신비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고 OECD에서도 멕시코하고 한국이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 부담이 1, 2등을 다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만큼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고 통신비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통신비를 연체해가지고 이용이 정지되어 있는 분들도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심각하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렇게 직접 나서서 통신비 인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정부가 이렇게 이 통신비 인하에 직접 나서는 부분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일각에서 특히 이제 시장 만능주의자들 중심으로도 통신재벌 3사, 통신재벌 3사의 광고에 주로 의존하는 일부 경제지들이 그런 논리를 퍼뜨리는데요. 네. 예를 들면 저희도 지금 길거리에 튀김이라든지 무슨 사이다 가격에 정부한테 개입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청취자들께서도 그렇고 저희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튀김의 원가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 없잖아요. 네. 그러려니 하는 것이고 너무 비싸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신은 교육, 주거, 의료, 통신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공공재고 생활 필수품입니다. 네. 또 허가 산업이기도 해요. 네. 그 통신재벌 3사 외에 제4이동 통신이 수십 년째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줬거든요. 독과점적인 지금 주의를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통신 3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나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이용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정부의 허가 산업이기도 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 맡겨져 있는 제약은 아니에 다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처음에 통신 인프라를 어떻게 깔았습니까? SK텔레콤이 한국이동통신을 노태우정권 시절에 특혜 불화받은 것입니다. 네. 국영기업을 특혜 불화받았고요. KT는 아시다시피 전화국이라는 아예 공무원 조직이었잖아요. 네네. 정부 조직이었잖아요. 거기서 다 처음에 통신 인프라를 국민대 세금으로 깔았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다 깔아서 그래서 자기들이 독점적인 이익을 누려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고 네. 통신 서비스의 성격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다. 네. 비록 민간 대기업에게 특혜 불화되어 있지만 통신 서비스 공공적이라는 것은 네. 참여연대가 그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해라라고 소송을 낸 거에 대해서 1심 법원, 항소심 법원에 저희가 다 이겼거든요. 승소했는데
그리고 법원 판결문에도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통신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네.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보면 다른 민간 서비스하고 달리 이 법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통신 서비스는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공평함과 저렴함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왜 법에 그런 걸 규정해놨겠습니까? 결국은 이 그만큼 통신 중요한 서비스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죠. 예. 통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어떤 뭐 그런 걸 따서 공공의 이익 또 공공재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러면 이 맞습니다. 가장 요즘에 통신비 인하의 그 핵심이 되고 있는 기본료 부분 왜 이 기본료가 계속 통신비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원래 기본료라는 것은 이렇게 망을 구축하고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회수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기본료. 그러니까 전화를 한 통도 안 쓰고 받기만 해도 기본료를 내는 거잖아요. 11,000원씩. 네. 근데 그렇게 받기만 해도 내는 이유는 내가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통신 3사가 망을 구축하고 깔았고 유지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유선 전화는 그게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집집까지 다 선이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구축하는 비용도 많이 들었을 때 그걸 계속 유지 보수도 하고 우리가 만약 고장 나면 와서 고쳐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그러니까 기본료를 내는 게 이해가 되는데 심지어 유선 전화마저 기본료가 다 폐지되거나 아주 최소 비용만 받고 있습니다. 네. 무선은 중간중간에 기지국까지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무선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 집까지 깔아주는 비용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요금을 받을 요인이 초기에는 있었지만은 망을 투자한 비용이 다 회수된 지금은 기본요금 없는데 받을 이유도 그게 없고 지금까지도 유지 계속 보수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 계속 지금까지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11,000원이 남아 있는데 네. 이 통신재벌 3사의 또 거짓말이 2G, 3G에는 11,000원이 표준 요금제에는 11,000원이 있지만 정액 요금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 분석과 연구 그다음에 통신 3사가 사석에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게 표준 요금제는 이제 기본 요금 11,000원에 우리가 종량제에 따라서 통화 요금 같은 걸 쓰면 이렇게 더 나오게 됐었잖아요. 뭐 3만 원 나오고 5만 원도 나오고 정액 요금제는 기본 요금에다가 초기에 이용 할당량이 있는 거잖아요. 음성 얼마, 문자 얼마, 데이터 얼마 네.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걸 초과하면 또 통화를 내는 3부 요금제로 기본 요금이 이미 깔려 있다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마치 기본 요금이 요금 고지서에 기본 요금이 안 나온다 그래서 기본 요금이 없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그런 거짓이 지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름만 빠져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기본료가 지금 다 반영이 돼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가장 많이 쓰는 요금제가 이제 스마트폰에 예전에 이제 정액 요금제가 있었고 지금은 데이터 전용 요금제가 있는데 네.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가 최소 요금제가 3, 4 요금제, 4, 4 요금제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데이터 전용 요금제도 32,900원 요금제, 4만 원대 요금제, 5만 원대 요금제 이렇게 있는데 그 정액 요금제 안에 기본 요금 11,000원 플러스 초기 이용 할당량 얼마를 주잖아요. 네. 이렇게 데이터 얼마, 그러니까 32,900원 요금제는 데이터를 300메가바이트를 줍니다. 아주 극소량만 주는데 그런 식으로 그게 정액 요금에 반영돼 있을 뿐이지 기본 요금은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 통신비를 인하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통신 3사의 또 저항도 굉장히 거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측면들 지금 약간 정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통신비 인하를 하겠다는 이 공약 자체가 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처음에는 기본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모든 통신 요금에서 기본료를 없앤다는 거였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하도 공격을 받다 보니까 2G, 3G 폰에서만 기본요금을 폐지하겠다는 식으로 처음에 또 이렇게 입장 지탁이 나왔는데 네. 2G, 3G는 소수백 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대부분 알뜰폰이에요. 알뜰폰은 굉장히 저렴하게 이미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요금을 폐지하면 알뜰폰 회사들이 망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2G, 3G가 핵심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되어 있고 대부분 최소 4만 원 정도에서 한 8, 9만 원까지 요금대에 걸쳐져 네. 있는 4G 요금제에서 네. 기본요금 폐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약이 후퇴하거나 정책 후퇴해서는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쁜 것이 미래부가 통신재벌 3사의 편을 항상 들어왔어요. 네. 국민 편을 쓰는 게 아니라 네. 미래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한테 업무 보고를
통신 미라방은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안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더 진전된 안을 가지고 와라. 이런 상태거든요. 미래부는 계속 그걸 버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미래부에 대해서 아주 순서를 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단 한 번도 국민 편에 서본 적이 없고 늘 통신재벌 특히 가장 독점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SK텔레콤을 비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굉장히 지적을 해야지 좀 그나마 이제 네. 국민 편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굉장히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정부가 국민의 이해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통신 3사가 이 부분들을 이 독과점적으로 지금 이 통신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지금 통신 3사가 아닌 또 다른 어떤 기업들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통신재벌 3사가 해마다 거두는 영업이익은 3.6조 안팎입니다. 네. 3.6조면 영업이익으로만 1조가 4배 가까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1조 이상 영업이익을 거두는 대기업은 1조 클럽이라고 해서 20개 안팎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재벌 3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심지어 시장 경쟁 자유비를 한다 그러면서도 모든 요금이 똑같고 서비스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합 상태이고 폭리 상태다. 그렇다면 내가 공정위 신고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4 이동통신을 진출시켜서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부에서 한번 계속 그동안 허가가 안 나왔고 제4 이동통신도 못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4 이동통신이 새로 들어서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여의치 않다면 지금 알뜰폰이 30개가 넘는 기업이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뜰폰이 폰을 알뜰하게 파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알뜰통신입니다. 네. 그래서 통신재벌 3사의 망을 도매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고 서비스가 똑같습니다. 알뜰폰은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네. 통신재벌 3사의 망을 도매해서 저희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 똑같다. 이게 지금 700만이 넘는 가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알뜰폰을 제4 이동통신처럼 더 활성화시키고 정부 도와줘서 통신요금을 더 저렴하게 네. 경쟁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통신재벌 3사가 망을 도매할 때 알뜰폰 회사들한테 비싸게 팝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면 소매가 인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일단 독점 구조를 좀 깨고 그다음에 좀 이것들을 굉장히 좀 더 자유 경쟁을 좀 더 강하게 만들 필요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통신 3사에 대한 문제점들 굉장히 좀 더 앞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